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맥북병, 서피스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갖고 싶은 랩탑으로 항상 거론되는 맥북 에어와 서피스에 대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피스 랩탑 7이 ARM 기반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셋을 탑재하고 나면서 맥북 에어와 비슷하거나 더 낫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직접 사용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애플 실리콘 칩셋이 출시되고 M 시리즈의 맛을 보고는 모든 게 변했어요. 전 사실상 윈도우 랩탑을 거의 다 당근했어요. 없다고 느낄 정도의 발열과 무지막지하게 긴 배터리 타임은 진짜 이게 랩탑이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거든요. 한국에선 맥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윈도우가 필요할 땐 따로 X86 기반의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X86의 고사양 랩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높은 발열과 짧은 배터리 타임, 또 그걸 구동하기 위한 벽돌만큼 무거운 충전기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얇고 가벼운 울트라북 계열의 X86 기반의 랩탑을 사용해보면 브라우저 몇 개만 띄우더라도 그 느림의 비약과 조금 더 가주는 배터리 타임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근데 동일한 남 기반의 CPU에 윈도우를 구동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엘리트 모델이 출시됐고, 게다가 서피스에 이게 탑재됐다고 하니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을까요? 스펙 이야기는 접고 직접 경험한 일상 사용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M4 맥북 에어는 이젠 다들 인정하는 M 시리즈를 탑재한 맥북 에어예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과 빌드 퀄리티는 단연 맥북 에어뿐이에요. 윈도우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M4 맥북 에어가 전작들에 비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상 사용에선 사실 세대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영상 편집, 사진 편집, 3D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된다면 체감이 되겠지만 이것도 팬리스 때문에 성능 유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M1에서 M4까지 일상 사용 시 체감적인 성능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빡센 작업을 하신다면 M4 맥북 에어보다 차라리 M1, M2 프로 모델이 체감상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대신 기존 윈도우 랩탑에서 맥북 에어를 처음 사용해본다면 랩탑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에어라는 이름 그대로 가벼운 작업 위주로 일상 사용한다면 정말 최고의 랩탑이에요. 그리고 아마 M4 칩셋이 현 세대의 M 시리즈 아키텍처를 쥐어짤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맥북 에어에서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패럴라이즈나 VM웨어를 사용하면 윈도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패럴라이즈는 유료인데 유료인 만큼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VM웨어는 무료라서 전 간단하게 윈도우가 필요하다면 VM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 실리콘 칩셋 자체가 기존의 X86 기반이 아니라 ARM 기반의 칩셋이기 때문에 ARM 전용 윈도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X86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호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ARM 기반도 은행, 웬만한 강공서, 키움증권, 영웅문 같은 HTS 프로그램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분명 안 되는 프로그램이나 강공서 사이트가 있어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맥 OS 위에서 다시 한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칩셋의 성능도 좋아야 하고 램도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형인 M4 칩셋의 16기가 램이면 충분히 돌릴 수 있지만 맥북에는 팬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발열은 항상 기기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잠깐 윈도우가 급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맥북 에어 모델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처럼 정말 완벽해 보이는 맥북 에어지만 윈도우가 필요하다면 고민해볼 만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ARM 기반의 서피스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서피스를 꾸준히 사용해왔고요. 지금도 서피스 랩탑 5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를 꼭 사용해야겠고 맥북만큼의 빌드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떤 윈도우 랩탑보다 빌드 퀄리티는 좋지만 가격 대비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그리고 AS는 없다고 생각하고 구매해야 되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서피스를 선택하는 분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피스를 또다시 구매한 이유는 랩탑 7은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돼서 맥북만큼의 성능과 적은 발열,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지게 될 거고, 서피스 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할인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한 며칠 동안은 정말 맥북 에어만큼의 배터리 타임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 며칠 동안 말이죠. 사실 ARM 기반의 윈도우다 보니 호환성을 걱정했는데요. 호환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선 부팅 속도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부팅 속도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카카오톡 PC 버전 같이 원래 X86 프로그램을 컨버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게 아닌 분명 윈도우 자체의 소프트웨어나 제어판 같은 설정 부분에서 프리징 같은 현상이 꽤 많아요. 분명 빠르긴 한데 굼뜨는 뭔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엣지 브라우저로 유튜브를 보다가 크롬 실행하니까 엣지 브라우저가 멈춰버리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중복적인 작업을 계속 돌려봤는데,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프리징이나 아예 렉이 걸려서 멈추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제 기기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항상 달라서 이 제품은 무조건 프리징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기기에선 분명 문제가 생겼어요. 빌드 퀄리티는 역시 웬만한 윈도우 랩탑보다 훨씬 좋고 맥북 에어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했던 호환성 문제는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암 기반의 운영체제지만 맥 OS보다 조금 더 호환성이 좋다고 해요. 특히 국가기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땐 좀 더 호환이 잘 된다고 해요. 하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하드웨어 성능을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우선 배터리의 경우 M4 맥북 에어 13인치는 53.8Wh, 서피스 랩탑 7은 54Wh로 거의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맥북 에어가 비디오 스트리밍 기준으로 18시간, 서피스 프로는 최대 20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평균적으로 복합적인 작업 시 맥북과 서피스는 모두 10시간 정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일상사용 시 맥북 에어가 좀 더 오래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서피스가 영상 같은 GPU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 발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맥북 에어는 13.6인치에 60Hz고 서피스는 13.8인치에 110Hz가 지원되고 터치까지 지원이 돼요. 디스플레이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PPI는 맥북 에어가 224, 서피스는 201인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아니고요. 밝기도 맥북 에어는 500니트, 서피스는 600니트인데 빛이 많은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면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분명한 건 둘 모두 굉장히 선명한 화질과 색 정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을 하기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맥북 에어는 16:10 비율이고 서피스는 3:2 비율이라 맥북에서는 콘텐츠 감상이나 가로 영역이 많이 필요한 영상 편집 등의 장점이 있고, 서피스는 세로 작업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이나 코딩, 웹 서핑에서 좀 더 수월해요. 맥북의 스피커는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랩탑 중에 원탑이에요. So dizzy, what is happening?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뻔히 부셔. Oh, oh, baby, baby. Just kiss me, baby, baby. God, I never felt so dizzy, what is happening?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뻔히 부셔. Oh, oh, baby, baby. Just kiss me, baby, baby. 맥북 프로에 비해 떨어지긴 하지만 맥북 에어도 4개의 스피커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 정도 크기의 랩탑에서 낼 수 있는 공간감, 입체감, 볼륨, 저음 모두 우수해요. 서피스는 맥북 에어가 아닌 다른 랩탑과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저음은 아쉽지만 중고음 위주의 튜닝으로 사람의 목소리류 같은 음역대가 선명하게 들리고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요. 스피커 위치도 영향을 주는데요. 맥북 에어는 키보드 양옆 힌지 부분에 위치하지만 서피스의 경우 키보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중고음 영역이 명확하게 들려요. 두 기기 모두 거의 모든 랩탑의 스피커 품질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일상 사용 시 만족하실 거예요. 맥북 에어의 경우 약 1mm의 키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서 가볍고 미끄러지듯이 타이핑하기 좋아요. 서피스는 약 1.3mm의 깊이를 가져서 좀 더 깊이 눌러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해요. 이런 점에서 맥북 에어는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하고 반발력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서피스는 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명확한 부분감이 들어요. 두 트랙패드를 모두 터치라든가 제스처 반응, 정확도 모두 최상급이라 마우스 없이 사용하기 충분해요.
두 기기 모두 ARM 기반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x86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컨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맥OS는 로제타2, ARM 기반의 윈도우는 프리즘을 사용해요. x86 기반의 일반 F 호환성의 경우 두 기기 모두 95% 정도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의 강공서나 오래된 웹 서비스를 사용 시 둘 차이가 커지는데요. 이는 액티브X, 공인인증서 모듈, EXE 기반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호환성을 매우 OS의 경우 10에서 20% 미만으로 보고 있고 ARM 윈도우의 경우 40에서 60%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ARM 기반이지만 그래도 동일한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서피스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조계 지인들이 법률 관련해서 관공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맥OS에서 안 되던 게 서피스에서는 이제 웬만큼 다 된다고 했을 정도로 확실히 호환성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서피스 랩탑 7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맥북 에어만큼의 체감 성능이 있길 원했는데 앞서 말한 실사용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생각보다 큰 발열 그리고 길지 않은 배터리 타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리턴을 하게 됐어요. 루나레이크 기반의 서피스라는 대체 제품이 출시됐는데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 서피스 랩탑 5를 우선 계속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X86을 대체하기보다 완벽 지원되면서도 웬만한 성능과 배터리 효율이 좋은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랩탑을 구매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루나레이크는 성능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TSMC가 생산한 인텔 CPU가 또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고 이제 가격이 점차 합리적으로 변동되고 있어서 전 X86 기반의 윈도우가 필요하다면 루나레이크를 노려보려고 해요. 맥OS는 사용할 일이 없고 오직 윈도우만 사용해야 된다는 사용자는 확실히 서피스가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루나레이크 서피스 랩탑을 추천드려요. 맥OS를 잘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그냥 맥북을 계속 사용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랩탑을 선택하는데 저의 사용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